퇴직 후 할 일이 사라졌는데 오히려 더 충만해진 이유. 퇴직하고 나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이제 뭘 하지? 입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보다 매일 하던 일이 사라졌다는 공허함이 먼저 찾아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고 전화도 뜸해지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는 순간이 확 줄어드는 거죠. 회사 다닐 땐 그렇게 바쁘고 힘들다고 불평했으면서도 막상 퇴직하고 나면 그 바쁨이 꽤 큰 의미였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둔 분들 혹은 막 은퇴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돈은 어느 정도 준비했는데 마음이 준비가 안 됐더라. 사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대부분 연금, 저축, 자산 이야기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정작 은퇴 후 삶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나는 누구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흥미로운 건요, 퇴직 후 한동안 방황하다가 오히려 지금이 인생에서 제일 충만하다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할 일이 사라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꽉 찼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정체성 전환이다. 우리가 회사에 다닐 때는 명함 하나로 정체성이 정리됩니다. 어디 회사 누구입니다.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그 명함이 사라지죠. 문제는 이때 많은 분들이 직업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 후 삶이 힘든 분들은 대부분 이런 상태에 빠집니다. 하루가 너무 길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가족에게도 눈치가 보인다. 반면 은퇴 후 만족도가 높은 분들은 관점이 조금 달라요. 나는 더 이상 회사원이 아니지만 여전히 배울 수 있고 기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은퇴를 상실이 아니라 전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사례 1. 퇴직 후 처음으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았어요. A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매일 TV만 보고 낮잠 자고 괜히 술 마시는 날도 늘어났죠.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회사 다니는 동안 내가 좋아하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 그때부터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사진 강좌를 들어보고 글쓰기 모임도 나가보고 등산도 다시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진 찍는 게 제일 재밌더래요. 지금은 지역 커뮤니티에서 사진 수업을 도와주고 작은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A씨 말이 인상 깊어요. 회사 다닐 땐 늘 역할에 맞춰 살았는데 은퇴하고 나서야 내 취향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 구조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돈으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생활 구조입니다. 언제 일어나고, 누구를 만나고, 하루에 의미 있는 활동이 몇 개나 있는지, 이 구조가 없으면 사람은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은퇴 후 삶을 잘 사는 분들은 대부분 느슨하지만 반복 가능한 루틴을 만들어 둡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주 2회는 배움 강의, 독서, 공부. 주 2회는 몸 운동, 산책. 주 1회는 사람 모임, 봉사, 멘토링. 이게 거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 하루를 설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느냐입니다. 사례 2. 월급은 없는데 역할은 생겼어요. B씨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한동안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 독서 지도였죠. 처음엔 심심풀이였는데 어느새 아이들이 선생님 하고 부르기 시작하더래요. B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월급은 없어졌는데 역할은 생겼어요. 누군가 나를 기다린다는 느낌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은퇴 후 충만함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소득이 아니라 필요함입니다. 사람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때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은퇴 후 삶에서 꼭 필요한 3가지. 정리해보면 은퇴 후 만족도를 높이는 요소는 크게 3가지입니다. 배움. 나이에 상관없이 배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면 하루가 살아 움직여요. 관계. 회사 관계가 사라진 자리를 개인적 관계로 채워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만나야 해요. 기여.
크든 작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게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사례 3. 은퇴하고 나서야 인생이 느려졌어요. C씨는 자영업으로 평생 바쁘게 살다가 은퇴했습니다. 처음엔 속도가 너무 느려서 답답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느림이 좋더래요. 아침에 커피 내려 마시고 아내랑 산책하고 하루 한 끼는 직접 요리하면서요. C씨 말이 참 담백합니다. 젊을 땐 성취가 행복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안정이 행복이더라고요. 은퇴 후 삶은 더 잘 살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할 일이 사라졌는데 마음이 채워지는 순간, 퇴직 후 할 일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거기서 멈추느냐 아니면 새로 채우느냐예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헤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묻는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는 순간 할 일은 줄어들었는데도 삶은 오히려 더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